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서지우는 조용히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오븐 속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그녀의 눈꺼풀은 피로에 젖어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새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1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쟀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미열이 남아있는 듯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여보, 그래? 커피 좀 왜 줘. 그래? 남편 무슨 일 정민의 있었어? 목소리가 거실에서 괜찮아. 들려왔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왜 그래? 머그컵을 왜 들어 그래? 식탁 위에 무슨 일 내려놓았다. 왜 오늘은 그래? 블랙으로 왜 줄게. 그래? 우유 무슨 다 일 있었어? 떨어졌어. 아니야, 그래. 괜찮아. 정민은 신문을 펼치며 무심히 왜 그래? 고개를 왜 끄덕였다. 그래? 평범한 아침이었다. 단지 오늘이 그녀가 오는 날이라는 것만 빼고는 정민의 어머니 박금래. 결혼 전부터 내 아들 밥은 내가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던 여인이었다. 결혼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습관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습관이 아니라 침입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으로 향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애는 어딨어? 아직 자고 있어요. 밤새 열이 있어서요. 열?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엄마가 좀 챙겨줬어야지. 내가 너무 야위었더라, 요즘. 금예는 말끝마다 걱정을 달고 다녔지만 그 걱정 속에는 늘 비난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 내가 차려줄 줄 알고 일부러 안 먹었지. 내 정민은 눈치를 보며 신문을 접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자. 지훈이 밤새 애봤어. 그래도 간단히라도 아침은 해야지. 여자가 집을 지키는 건 그런 거야. 지훈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렸지만 그 미소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다. 어머니, 저도 일 나가요. 요즘은 같이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여자는 집안을 먼저 챙겨야지.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럼 어머니는 왜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세요? 어머니도 돈보다 가정이 중요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금례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정민은 얼른 중재하듯 손을 내저었다. 지훈아, 그런 말투는 좀 그렇잖아. 난 그냥 물어본 거야. 어머니 말씀을 따르려면 저도 배워야 하니까요. 금례는 가방을 툭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그건 현금 봉투였다. 이거 손주 학원비라도 쓰거라. 우리 아들은 아직 승진 안 됐잖아. 정민이 놀라며 말했다. 엄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내 새끼 일인데 내가 왜 못해? 며느리한테 맡기면 걱정돼서 그래. 그 한마디에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정민은 얼버무리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싸늘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아이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걱정돼서 준다니 결국 날 못 믿는 거지. 그녀는 거실로 나와 어머니가 두고 간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함께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다.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이 돈으로 좋은 밥이나 해주거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우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쿡 찌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욕, 피로, 그리고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방 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다. 못된 시어머니라더니 진짜 맞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그 돈을 되갚는 방식이 훗날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 박금례의 방문은 더 잦아졌다. 처음엔 애가 보고 싶어서라더니 이젠 집안 정리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들어왔다. 지우는 매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손끝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 며느리야, 세탁기 필터 좀 청소했니? 네, 어제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세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빨래 바구니를 들어 욕실로 향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금리의 잔소리는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또 늘어졌다. 정민은 여전히 회피했다.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이 아니라 감시야. 나 이제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너도 좀 이해해. 나 대신 엄마가 애 봐주고 있잖아. 그건 부탁도 안 했어. 그냥 오셔서 자기가 하신 거잖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금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내가 나 싫은 거 알아. 근데 나도 그냥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러세요? 아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 저렇게 착하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지훈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아기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칠 뒤 지우는 우연히 거실 서랍 속에서 병원 서류를 발견했다. 하얀 봉투 위에 박금내 외래 진료 결과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엔 그냥 감기약 처방서 정도로 생각했지만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든 순간 손끝이 떨렸다.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마일드 카그니티브 인프에이아이아르미엔티 치매 초기 가능성 있음. 눈이 잠시 흐려졌다. 지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가 치매라니?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건 걱정보다 두려움이었다. 그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는다면 그 통제의 끈이 놓이는 걸까? 아니면 더 세게 죄어올까?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인터넷을 뒤졌다. 치매 초기 증상, 재산관리 방법, 명예보호 조치 같은 검색어들이 그녀의 검색 기록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지우는 조심스럽게 정민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 병원 다니시는 거 알아? 응? 무슨 소리야? 이거 봐.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정민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어떻게 본 거야? 우연히 봤어. 당신도 몰랐던 거야? 엄마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금례는 단호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검사 한 번 받은 거야. 괜히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오해한다. 그 말에 정민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지우는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엔 혹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빚을 지면? 같은 불안이 들끓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지우는 어머니 명의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다. 몇 번의 이체 내역, 현금 인출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멈춰 세운 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이었다. 이건 진짜 위험해.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일단 옮겨놓자. 나중에 돌려드리면 되잖아.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지우는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보호.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짜릿함이 스쳤다. 이제 그 사람 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금례는 이상한 낌새를 챘다. 내 통장 잔액이 왜 이래? 분명 150 남았는데. 그녀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고객님, 어제 자정에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성함으로 보이는 서지훈 씨 명의 계좌로요. 순간
금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게 왜 내 돈을?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정민아, 당장 집으로 와. 내 마누라가 내 돈을 훔쳤어.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 전야였다. 지우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고 금례는 현관문 앞에서 핏대를 세웠다. 정민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손에는 통장과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냐, 이게. 내 통장에서 150이 빠져나갔어. 그것도 내 마누라 이름으로. 지훈아, 이거 뭐야? 지우는 눈을 피했다. 설명할게. 어머니가 위험하실까봐. 위험? 내가 뭐가 위험해? 내 돈을 왜 내가 만져? 금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쏟아졌다. 정민은 둘을 번갈아 보며 말문을 잃었다. 지훈아, 진짜야?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짓이 아니라 보호였어. 어머니 치매 초기라잖아.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쩔 뻔했어? 순간 금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내가 감히 나한테 치매라고 해? 나를 미친년 취급해.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럼 제가 뭘 어쩌죠, 어머니? 정민은 머리를 감쌌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거실에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세 사람의 마음속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정민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는 지훈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금례가 서류를 붙잡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미쳤대. 내 돈을 훔쳤다고? 정민은 숨을 삼켰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금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오해? 도둑은 도둑이야. 정민의 마음이 흔들렸다. 옳고 그름을 따질 힘조차 없었다. 그저 누구를 먼저 잃게 될지, 어느 쪽을 지켜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경찰서. 지우는 거래 내역서를 들고 변명했다. 어머니 치매 초기라서 보호하려고 옮긴 거예요. 정민은 그녀를 옆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지훈아, 나도 믿어. 하지만 금례는 단호했다. 그런 여자를 감싸다니. 내 아들 됐다고 좋을 거 없어. 그날 밤 지우는 아기와 함께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민의 가슴속을 꿰뚫었다. 정민은 아파트 입구에서 금례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느리가 내 돈 훔쳐 달아났어. 진실을 알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물음만 떠올랐다. 누구를 지켜야 하는 게 가족일까? 그리고 핸드폰에 도착한 지훈의 메시지.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난 당신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정민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었다. 그의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내 아들을 뺏은 도둑년. 그 말이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며칠 후 금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결과표를 손에 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가능성 있음. 그제야 알았다. 며느리 지훈이 그동안 했던 행동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금례는 조심스럽게 아들 정민을 불렀다. 민아, 나 잘못했어. 지훈이가 한 행동이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정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미 지훈이 떠난 집안을 바라보며 마음속 공허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지. 내 잘못을 사과해야 해. 하지만 지훈은 이미 새 삶을 시작한 상태였다. 전화도 메시지도 답이 없었다. 금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아,
우리 가족 사랑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다. 그 희망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날 저녁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놀아요. 금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며느리의 진심을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은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정민은 알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잘못과 오해를 겪고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 지우는 몇 달간의 침묵 끝에 새로운 집과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기는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었고 지우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 한켠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갈등이 섞여 있었다. 그때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금내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미나도 내 마음도 다 알았어. 용서해주면 좋겠다. 손주와 함께 다시 보고 싶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눌렀다. 지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우리 모두 서툴렀죠. 저희는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만나요. 며칠 후 작은 공원에서 그렇게 다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금례는 손주를 품에 안고 지우는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민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마음속 깊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금례는 손주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움은 충분히 느꼈으니 이제 사랑으로 채우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는 서로 믿고 함께하면 되죠. 그날 공원에는 웃음과 햇살만이 있었다. 과거의 갈등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작은 약속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정민은 아들의 손을 잡고 두 여인의 사이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알았다. 가족이란 상처와 오해를 견디며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와 더 나쁜 며느리, 그리고 아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